네, 안녕하십니까. 사한사의 월요 주식 브리핑 김병철 본부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3년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날 밤에 현재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지난주 우리 시장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는 그런 방송이고요. 일단 맨 먼저 지난주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난주 보시면은 지난주에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난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미친 듯이 선물 매도를 왕창 때렸던 그런 주였습니다. 한 주였는데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지난주에 그 선물 옵션 개장일이 개장 시간이 바뀌었죠. 8시 45분으로. 그 뒤로 바뀐 뒤로 외국인이 선물 거래를 이렇게 활발하게 할 줄이야. 네, 한 3만 계약 거의 3만 계약, 2만 7천 계약인데 2만 7천 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한 상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하고 기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받아냈는데 물량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라도 지수가 조금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지난주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많이 쳤을 때 그때가 바로 어, 피치가 예,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죠. 강등했을 때인데 신용등급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꿨죠. 예, AA 플러스로.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날 하루에만 좀 세게 밀었기 때문에 이날 하루가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인데 잠시만요. 수요일 한번 날짜를 한번 찍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날 하루에 26,000개를 냈으니까 사실상 이날 하루를 제외하면은 한 1000개 정도 매도한 거다. 1000계약 정도. 그 정도는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매도한 게 좀 많았던 거다. 근데 요게 이제 오래 가진 않았죠. 오래 가진 않았고 지수 흐름 자체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의 2600을 또 못 넘어요. 또 지금 또 못 넘게 생겼습니다. 지금 또 못 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스피 지수에서 이탈을 했죠. 이탈하고 지금 쏟아지는 흐름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하나가 지금 딱 걸쳐갖고 있는데 60 이동평균선 하나가 딱 걸쳐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냐 이게 이제 휩소가 되느냐 휩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들어 변동성으로 흔드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휩소가 되는 거냐 원래 이게 상방 추세가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삼각 수렴에서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 근데 지금은 삼각 수렴에서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밑으로 지금 꽂았는데 62동평균선이 마침 딱 지지가 걸리는 자리인데 여기 이탈하면 사실 뭐 여기까지는 열고 봐야죠. 2500까지는 2500 초반까지는 열고 봐야 됩니다. 정말 코스피 2600 넘기기 힘드네요. 예, 정말 힘들죠. 이게 지금 몇 번째 도전이냐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전이에요. 다섯 번째. 많게는 여섯 번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도전인데 결국 이것도 지금 실패하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이게 890에서 903포인트를 저항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2차전지 힘으로 돌파했는데 여기서 한번 밀어주고 다시 한번 돌파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2차전지가 다 급락하면서 오늘 월요일날 2차전지가 완전히 급락을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죠. 뭐 2차전지 뭐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죠.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드렸죠. 지난주에 외국인 공매도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 절대 못 이긴다. 우리가 백날 열심히 또 포스코 에코프로 BM만으로 화력을 집중했을 때는 개인이 좀 유리했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선을 확대한 게 더 문제다. 포스코 홀딩스로 전선을 확대해 버리니까 이게 개인이 응집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분산되면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결국은 꼬꾸라지는 오늘 하루다. 오늘 월요일 지난주도 흔들흔들 거렸는데 이번 주에 완전히 그냥 다 꼬꾸라진 거죠. 보시면 아시겠죠. 외국인 공매도가 이날 7월 26일 날 수요일 날 이날 세게 밀어버려서 결국 여기서 밀려서 졌죠. 그래서 참법 외국인 공매도에 지고 나서 계속 지금 결국 밀려서
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할 때 뒤늦게 2차전지 뛰어들었던 분들, 매도 못한 분들 지금 다 물려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냥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 분명히. 물론 저희도 2차전지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저희는 비중이 2차전지 다 해봐야 15%? 15%밖에 안 돼요. 예.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단지 15%를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한 비중 5%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거는 뭐 중장기 몇 년 넘게 2년, 최소 2년 정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크게 논의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해봐야 비중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 들었던 건 뭐냐면 2차전지 뒤늦게 숙여가지 마라. 포스코홀딩스 특히 LS,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말고, 오히려 LS는 전기 관련한 그런 모멘텀으로는 볼만해요. 볼만한데 2차전지 때문에 LS를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저 LS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LS 일렉트로닉 다음에 LS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슈가 있긴 했죠.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이제 얘기 같이 드릴 텐데, 그리고 요 부분 때문에 2차전지가 지난주 흐름이 쭉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흐름이 좀 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피치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는데 이게 대부분 외국인 선물 매도의 대부분이 이날 나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음 두 번째로 2차전지가 지난주 쭉 조정을 받았다. 결국 외국인 공매도가 승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난주 포인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가 뭔지 뭐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죠. 부도체, 반도체, 그 다음 도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뭐또 다 얘기 드렸고, 이게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뭐 이런 것도 한 여러 번, 한 두세 번씩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이것까지 뭐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입 아프잖아요. 이제는 솔직히 이거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주들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해요. 관련주들 움직임이 어떤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초전도체 관련주를 할 거면 뭘 해야 된다? 신성 델타테크를 하는 게 맞다. 신성 델타테크를 하는 게 맞다. 단타는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어야 된다. 단타를 하더라도, 단타에서 죽더라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왜냐면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고 2차전지 부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나중에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덕성, 선암 이런 종목들은 단지 시가총액이 작아서 거래량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리고 막 잘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내가 매도를 할 때는 엄청나게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내 매도하는 물량 때문에 수익률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도 하지 말고 좀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자라고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한다면 LX 일렉트로닉도 마찬가지예요. LX 일렉트로닉도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대장주에 속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파워로직스는 옛날에 스마트폰 부품할 때나 파워로직스지, 지금은 사실 뭐 파워로직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파워로직스가 그래도 실적이 없는 회사는 아니니까, 실적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예전에는 잘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워로직스는 좀 볼만하다 뭐 그 정도였지. 사실 신성 델타테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뭐였냐면 원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 가능. 이런 깨기 안 했어요.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론적으로 가능.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중국 화중과기대에서 이거 마이스너 반응 확인했다. 근데 마이스너 반응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봤을 거예요. 마이스너 반응 자체, 마이스너 반응이라는 그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미지가 뭐 이런 거죠. 원래는 마이스너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마이스너 반응이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미지를 방금 빼드렸는데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왔던 거는 지금 이제 이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보여줬던 마이스너 반응은 이 반응인 거예요. 이 반응인데 뭐 물론 이 반응이 초전도체가 아주 없다라고 보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마이스너 반응이 아니다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모른다예요. 아직 모릅니다. 초전도체 아직 모른다. 어차피 몇 주 내로 검증이 될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 거예요. 분명히 흔들 거고 계속 흔들리고 갈 겁니다. 근데 조그만 호재에도 금방 반응하고,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할 때라도 우리가 미래가 있는 종목을 좀 하는 게 낫다. 내가 물렸을 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원래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가지고 우리가 엄청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어떻게 부경을 누리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이 사실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니에요. 원래 자석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노바텍이 원래 관련주예요. 근데 정작 노바텍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원래 자석 관련 사업하고 있는 노바텍이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바텍이 진정한 초전도체 관련주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어요. 증권사 리포트. 근데 시장 반응은 별로죠. 그냥 잠깐 올라갔다 말았어요. 근데 노바텍 이거 말고도 2차전지도 하고 있고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이쁜 모양으로 현재 지금 가지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두 달 트레이딩으로는 노바텍은 정말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굳이 단타를 할 거면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단타를 하지 않을 거면 그냥 노바텍 길게 끌고 가면 초전도체가 만약에 진짜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노바텍이 갈걸요 아마. 그 뒤로는 상용화 관련주들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분명히 순서가 올 겁니다.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노바텍 지금 싸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노바텍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즉 단타는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노바텍,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뭐 신성 델타테크에 어차피 LS 벤처캐피탈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투자한 것 때문에 계속 아마 이슈가 되긴 할 겁니다. 되긴 할 건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투자 비중이 제일 많이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한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뭐 딱히 오히려 덕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는 거 보면은 이거는 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약간 가벼운 애들이 먼저 가는 약간 전형적인 수급 메이저들이 장난친 종목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렇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의 흐름으로만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주 초에 뭐가 강했냐면 주 초에 AI 관련주가 강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약세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힘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도 반등이 나왔죠. 근데 오늘 흐름, 이제 이번 주 흐름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됐냐. 이번 주 결국 AI 다시 강세, 화장품 관련주들 또 강세. 근데 조선주 그냥 뭐 조정? 예. 조선주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최근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오늘 그냥 약조정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가면서 지난주에 로봇도 같이 갔죠. 로봇. AI하고 로봇을 같이 엮어야 될 것 같아요. AI 로봇 같이 가는 흐름이니까. 자, 로봇.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이 상태로 좀 이어졌잖아요.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의 흐름 자체는 AI 로봇 이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좀 유리하다. 네이버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 AI 관련주들 해서 전체적으로 싹 다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세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AI 하드웨어, 그 다음에 AI의 뭐 다른 하드웨어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싹 다 지금 최근에 돌아가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가게 되면서 알체라 자회사 손자회사인 알체라가 최근에 아주 강해요. 강한데 오늘 알체라가 근데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저는 알체라가 지금 자리가 뭐 나쁘지 않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가지고는 사실 수익률 만족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체라를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AI 관련해서는 뭐 같이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로봇 관련주도 같이 엮여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AI가 이 네이버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워낙에 지금 곧 하이퍼 클로바 X를 지금 곧 24일날 오픈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같이 좀 엮여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이버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이쪽 빼고요. 반도체랑 하드웨어 조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LG가 워낙 강합니다. LG CNS. 그 다음에 LC에서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걸 보고 삼성에서 최근에 삼성 SDS에 집중하고 있죠. 집중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삼성 SDS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삼성이 이렇게 하면 밀리겠다 해서 지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로봇 관련주들. 삼성 로봇 관련주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테크죠.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삼성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네이버 이쪽도 강하고 LG는 상장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뭐 LG 같은 경우는 그 B2B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로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관련주로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엠노라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또 여기는 방산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와 삼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엠노는 실적이 좋죠. 그리고 엠노가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쭉 밀렸 한번 세게 밀었을 때 이때가 오늘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아닌가. 잠깐 22 이동평균선 잠깐 이탈해서 한번 밀렸는데
확인하고 여기서 돌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엠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시면은 흐름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 SK 바이오팜 마찬가지고 2차전지가 빠지니까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경향. 자, 오늘 물론 밀렸습니다. SK 바이오팜 밀렸습니다만은 기회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유한양행, 오스코텍이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으로 볼게요. 제약 보면 다 오늘 밀렸거든요. 밀린 게 뭐냐면 AI 쪽으로 조금만 더 몰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차전지 쪽에서 빠진 돈들이 아마 순환매로 돌아서 아마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과 같이 엮여 있는 AI도 괜찮다. 그럼 이제 지니너스가 있겠죠. 예. 이것도 한사에서 다 얘기했던, 저 말고도 김영철 파트너, 그 다음에 윤여민 이사도 다 이런 얘기 같이 해줬는데,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헬스케어랑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AI로 지금 사실 상태가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카카오 헬스케어, 아이센스, 이 삼각동맹입니다 지금. 지금 혈당, 당뇨 쪽으로 지금. 그래서 지니어스가 AI 및 당뇨, AI, 암, 진단, 당뇨 이쪽을 키워드로 갖고 있고, 이쪽에서 지니너스가 이쪽에서 플랫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삼각동맹인데, 요게 AI하고도 엮여 있고 바이오하고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 관련 정말 강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화장품 관련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CNC 인터내셔널 급등이죠. 예, 지금 그리고 코스맥스 우상향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아주 강한 것도 뭐 있으면 실리콘2, 예, 역짓고 장난 아닌데 오늘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매수 기회라고 또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안 갔던 종목 중에 한국콜마가 안 갔는데 오늘 가버렸어요. 월요일날. 그나마 한국콜마가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수급 다 좋고 다 좋은데 한국콜마 오늘 떠버렸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건 다시 밀릴 때 조정 자꾸 봐야 되는데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공략할 만한 게 뭐냐. 지금 중국 탈중국 해가지고 지금 탈중국 하는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 왕홍이라고 되게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하고 콜라보하는 걸 제재를 해요. 왕홍들이. 그다음 왕홍들이 우리나라 콜라보해서 뭘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중국 그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시비를 겁니다. 그 왕홍한테. 그 왕홍들이 억지로 안 하려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사실 중국 화장품은 매출은 사실상 마케팅 전략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이제는 버리는 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 제치고 화장품 1위를 했죠. 그리고 추가로 미국, 그다음 유럽 이쪽에 지금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동남아까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이쪽에서 미리 좀 발을 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은데요. 실리콘투가 대표적으로 해외 역직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OEM인데 웬만한 유명한 화장품 회사도 OEM 글로벌로 유명한 회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OEM, ODM인데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다 지나가면 그럼 종목 볼 게 없지. 펌텍코리아가, 펌텍코리아하고 연우를 비교해 보면 돼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실 중국이 주력이 아니거든요. 사실 일본, 미국 이쪽인데 펌텍코리아가 주가가 12% 급등했잖아요. 근데 펌텍코리아 12% 급등하는 동안 연우는 중국향인데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중국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 쪽으로 가는데, 일본 쪽 그다음 미국 쪽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들 위주로 가는데 주가가 딱 볼만한 게 VT가 하나 있습니다. VT. 예. VT 정고점 딱 뚫기 직전이거든요. 예, 수급 다시 돌아온 상태고 기간은. 그래서 VT 같은 경우가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고,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미국, 일본의 Q10, 라쿠텐 이런데 사이트에 VT의 화장품, 코스메틱 제품들이 거의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거 리드샷 같은 거 진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리드샷이랑 VT에서 만든 화장품 코스메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센스 종류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VT 정도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VT가 또 접근하기 좀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게 영업이익 300억 때려고 가봐도 시가총이 지금 3,500억이기 때문에 아주 또 비싸다 볼 수도 없어요.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 훨씬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VT는 좀 볼만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의료기 관련주 다시 붙이고 있는데 클래시스 그다음 이번 주에 클래시스 제가 이번 주 흐름이 좋을 종목들만 얘기 드리는 건데 클래시스 그 다음에 또 뭐 제이시스 메디컬 정보점 다 피부 미용 의료 다 이쪽이에요. 다 이쪽인데 오늘 저거 좀 살짝 돌파했었네요. 제이시스 메디컬은 돌파했다가 다시 밀었네. 네, 지금 타이밍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다른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냐. 화장품 쪽이 이번 주에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들 보고 방산 물론 방산도 괜찮고요. 방산 폴란드 대통령 방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레드백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사업도 지금 따냈고 거기에 추가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레드백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사실 호주 따면 거의 미국은 패키지로 들어오는 약간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볼만하지 않나. 지금 62동평균 붙여놨고 또 그래서 좀 부담 많이 없지 않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같은 경우 뭐 이렇게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일정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자, 이게 다음 주 일정, 이번 주 일정이죠. 이번 주 일정인데 제가 이번 주 일정 캡처해서 자료는 미래에셋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요. 미래에셋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주권. 자, 보시면은 좀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크게 해놓고 확대를 많이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월요일에는 특별히 뭐 없어요. 네. 우리 이미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이제 실적 발표 많이 나왔고 한국항공우주도 실적 발표 나왔고 예, 오늘 중요한 실적 발표는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중국 수출입 동향 이거 장중에 나올 거니까 이거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미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움직여서 이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없고 실적 발표 중에 1112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1112 그러면 그리고 장 끝나고 쿠팡 리비안도 실적 발표하네요. 자, 화요일날 이거는 미국 요 실적 발표는 사실상 수요일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요일날 영향을 주는 거고 한국께서는 하이브 실적 발표합니다. 드디어 내일 나오네요. 하이브. 자, 하이브 실적 발표 LGU 플러스 위메이드 넷마블 SK텔레콤 롯데케미칼 이렇게 실적 발표할 거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수요일날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는데 PPI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실업률 뭐 딱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니까 실업률 우리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 실업률을 더 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예, 미국 실업률이 지금 조금 더 떨어졌고 비농업은 예상치보다 하회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희비가 교차했는데 결국 차익 매물로 밀렸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미국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하의 원유재고 뭐 이런 거 딱 요즘 최근에 원유가 오르고 있으니까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딱히 뭐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드디어 이제 목요일날 CPI가 나옵니다. 드디어. CPI 저는 CPI 지난달에 유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 약간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예상치 3.2 그쵸? 지금 현재 딱 3%거든요. 조금 오른다고 지금 예상치 컨센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연율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 미국제 13신물 입찰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최근에 미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채권금리 오르고 있으면 돈이 금리 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월간 석유 보고서 원유 보고서 이거 중요하죠. 오펙. 그리고 나머지 뭐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시작 발표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신경 쓰지 맙시다. 신경 쓰지 말고 단지 목요일날 이거는 이 시작 발표는 역시 금요일날 영향을 주죠. 금요일날. 그리고
우리나라 시적 발표 목요일 날 LG, CJNA, CJNA 공포스럽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다 안 좋은 시적 좀 안 좋다고 하는 애들 이제 발표하는 건데, 네, 펄어비스 마찬가지고, 예, 이날 뭐 시적 발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 삼성 G 플립, 예, 이거 사전 예약 대수는 나오고 있는데 초반 반응이 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초반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JYP가 시적 발표를 금요일에 합니다. 예. 하이브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를 보면 JYP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예, 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결론을 좀 내보자면 이번 주는 AI 24일날 하이퍼클로버 X 나오고 23일날 엔비디아 시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AI 지난주하고 전 전략 같아요. AI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예. 계속 봐야 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의외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 AI 로봇도 대장 주기로 해야 되는데 저는 SPG 정도, 램보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램보 로보틱스는 조금 조정받으면 그때 관심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종목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AI, 그 다음에 화장품 쪽, 그 다음에 조선주가 살짝 다시, 조선주는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요 정도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작 발표가 일단 나와야 반도체도 움직일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 가야지 않을까. 제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이번 주도 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